학살이나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됐을 때, 아,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그런 어떤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피범벅으로 다 뭉개버리고 학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는 뭔가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려면 자연을 정말 아름답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그 속에서 그 폭력이 인간을 돌아보게 하는 걸로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육맹오는 베트남 참전 군인의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, 그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.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 사나이처럼 막 알통도 나오고 막 아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그 트라우마 속에서 이렇게 혼돈을 겪고 있는 이중적이면서 얘기되지 않았던 우리 참전군인들의 이야기를 한편으로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우리가 베트남 가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예요, 용맹호가. (2010년도에) 그 꽃할머니 책이 나왔거든요. 근데 그때 본문이 끝나는 장면에서 할머니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그런 성폭력과 그런 피해자의 아픔 같은 게 항상 그게 같이 어린아이, 뭐 여성 다 약자로서 그 피해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림을 그릴 때 맨 처음에는 이라크 여성만 그렸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그 베트남에 가서 그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했던 그런 성폭행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피해만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가해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 베트남 여성을 나중에 하나 더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.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피해자가 당했던 어떤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, 그 정당성이 있잖아요. 당신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보상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, 이게 가해자 입장은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,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, 근데 그게 계속 그게 입장이 바뀌었을 때 갖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크게 제가 도움을 받았던 거는 그 베트남 그 참전 군인 민간인 학살 뭐 이것과 관련된 시민 법정이 열렸거든요. 2018년도에 열렸죠. 이제 그때 나온 자료집들, 거기 그때 행사 이런 데 참여해 보면서 이게 가해자 입장에 선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를 그때 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갈래를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갈래를 지울 수가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할머니에서 시작된 게 여기서 완성이 됐구나. 우리가 꽃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것과 한편으로는 또 정반대 입장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이야기할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. 제일 많이 아팠을 때가 그 꽃할머니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꽃할머니 책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 아픔의 깊이가 나한테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아픈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저 아픔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, 그래서 얼마든지 즐겁게 밥도 먹고 놀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. 이미 아픔을 한번 보면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고, 내가 노는 동안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데 라고 하는 거가 항상 뒤에서 이렇게 날 잡아다니고 있는 거죠. 사실 시작할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. 관련 자료도 읽고 막 근데 제가 만일 그 책에서 어떤 희망이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,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을 들이밀면 그럴 것 같거든. 그래서 어쩌라고 나더러. 왜 나 몰라도 되는 걸 당신이
대책도 없으면서 나한테 뒷이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발견한 희망,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힘을 그 책을 보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책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. 우리가 희망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게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거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,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면서 책을 마무리하면 제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기는 거죠. 맨 처음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 막 분노하다가, 그래 인간에는 이런 게 있어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어,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. 그거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. 녹말 가루를 만들어주시는 분이. 그래서 이제 그 녹말을 이제 떠서,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 쓰듯이 풀을 쓰는 거예요. 그걸 가지고 배접을 할 거거든요. 배접은, 보통 그 맨 위에 그려질 종이를 맨 밑에 깔아요. 그거를 공기층이 안 들어가게 쫙 그 바닥에 붙여.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풀을 칠하고, 그 다음에 종이를 한 장 덮고, 또 공기층이 안 들어가게 다 이거를 판판하게 그 공기층을 빼고 그 위에 풀을 칠하고 또 한 번 덮고, 그리고 가장자리에만 풀을 칠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화판에다 붙이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에 다 마른 다음에 그림 다 그리면 그 풀 칠한 자리 안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딱 그림이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화판에 붙이는 거는 판판하게 작업하기 위해서, 그리고 또 그 위에 밑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판에 붙이는 거예요. 그 밑칠 작업은 뭐냐면, 이제 배접을 하고 나서 그 화선지는 아무리 뒤에 풀을 되게 써서 배접을 해도 칠하면은 그 스며들거든요. 그리고 색이 탁해져요. 그러니까 칠할수록 색이 탁해져. 그러니까 맑은 색깔을 원하면 그 위에 마치 그 캔버스에 젯소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밑칠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밑칠을 저는 이제 호분에다가 악교, 그 다음에 명반을 같이 섞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밑칠을 하는데, 그것도 이제 밑칠을 더 두껍게 더 많이 올리면 아예 안 번지는 거고, 그것도 그 농도를 제가 조절하면 약간의 번짐이 있는 거예요. 동양화가 가는 재료를 쓰는 재미는 바로 내가 종이도 만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거를 예상할 수 있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, 재료에서. 그리고 그것이 갖는 우연적인 효과도 나는 즐길 수 있고, 그런 여백이 있는 재료인 거죠. 그래서 이번에 그 그림 그릴 때도 그 이렇게 야자수 칠 때 이렇게 쭉 그리고 그 야자수 잎을 물기를 좀 풍부하게 묻혀서 붓으로 툭툭 치면 마치 그 약간의 번짐이 생기면서 그 여백을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그 밑칠을 그렇게 한 게 이번엔 잘 됐네, 이러면서 이제 색을 칠하는 거죠. 제가 어느 날 생활이 뭘까, 그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. 한참 생각을 했다 그날 내린 결론은, 제가 생명을 이어가는 활동?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자기 생명을 끊임없이 이어가는데 그 안에 끊임없이 휘둘리고 또 힘들고 또 즐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만 매번 다르게.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자기가 자기 심지를 잃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? 그거는 결국은 그 변화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그 본질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거일 것 같아요. 그게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, 또 사회, 지금은 또 자연이죠. 자연까지 나한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내가 영향을 주는 그 관계를
깊숙이 꿰뚫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 생활이 힘들다. 그래서 그 노력을 어쨌든 놓치지 말고 하면 좋겠다. 그리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.